두 번째 심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저도 마음이 좀 힘든 마음이 좀 올라오는데 여성이 아주 나쁜 성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예요. 성적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여성이 육체적인 경험을 사랑이 아닌 어떤 폭력적인 경험으로 했을 경우에 그 트라우마는 굉장히 많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감정들, 슬픔, 수치심, 무력감, 분노 이런 것들이 잘 다뤄지지 않은 채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이성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피할 것 같죠. 물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성을 사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보기만 해도 두렵고 그래서 정말 이성과 연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에게 굉장히 유혹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경험, 그 사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거나 아니면은 성인이었을 경우에도 그 상황이 잘 상처를 다듬는 방향으로 잘 정리되지 않고 2차 피해를 받았다거나 뭐 어른들이 잘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정리가 되지를 않은 채 그냥 덮어져 버렸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 내 잘못도 있는 거지.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난 더럽혀졌다. 난 더럽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방향으로 확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더러우니까 난 나를 이런 방식으로 처벌하겠어. 이렇게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가 더 있습니다. 내가 성적으로 분명히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데 오히려 남자들 앞에서 유혹적인 모습,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적어도 당하진 않아. 내가 먼저 옷을 벗었어. 나는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그래도 지금은 쥐고 있어. 그때는 내가 굉장히 무기력했지만 지금 나는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심리가 있는 여성이 그렇게 도발을 해서 스킨십을 나눈 다음에 사랑을 나눴다라고 그 행위를 정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첫 번째 안 좋은 사례처럼 그 결과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내가 먼저 벗었다고 해도 그 당시의 트라우마가 어떻게든 되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내 몸을 이용한 그 남자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상처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내 몸 어딘가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대상을 향해서 적절히 표출되고 다뤄주지 못한 그 감정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어제 내가 도발했던 그 대상. 그 남자에게로 그 분노가 향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성적인 피해를 당한 입장인데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를 방어하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했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무 어렵고 나는 너무 무서웠고 난 너무 육체적으로 나약했고 그 상황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필사적으로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참는 것, 눈 꼭 감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저항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 아닌가요? 나는 나를 지킨 영웅, 정말 강한 사람, 나의 히어로는 바로 그때 나를 지키고 있던 내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았다면 나야말로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나 자신에게 정해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았다. 나를 지켜준 건 나다. 스스로의 위대함을 좀 바라보셨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이 얘기가 되게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일 수밖에 없네요. 자, 남자분들은 여자의 이런 성적인 역사, 여자가 얘기해주지 않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심리가 있다. 그거를 안다면은 그 여자가 도발하는 그 순간에 무조건 땡큐 이렇게 쉽게 하게 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유혹적이고 정말 너무너무 가볍게 스킨십을 해올 때는 정말 이것이 이분의 정말 진정한 쿨함인지 이분의 성태도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이런 게 있는 건지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지하게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나라도 이 도발을 좀 모아하고 잠시라도 대화를 가져가야지 이 만남을 좀 사랑으로 예쁘게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누가 뭐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여자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나 상대가 좋은데 난 너무너무 원하는데 정말 표현하기 두려운 수줍음이 많은 남자 달링인 경우에는 정말 너무 감격스러울 정도로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꼭 내 맘 같지 않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해서 나를 변태라고 나의 너무 중요한 커뮤니티에 손을 내버린다거나 법적으로 가버린다거나 하면 정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의 진실을 정말 딱 두 사람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편을 들려고 할 테고 그 순간에 남자들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여자로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부분이죠. 남자들이 여자의 복잡한 이런 심리들을 이해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거라는 걸 알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남자들의 나만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좀 해보자면 만나서 3번째 데이트까지는 잠자리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거나 스킨십의 단계를 그 다음 단계 진도를 나갈 때 그때마다 상대방의 입에서 반드시 예스라는 답변을 듣는다 라던가. 이거는 아주 좋은 세팅이에요. 또 하나 제가 꼭 추가하고 싶은 거는 스킨십 이후에 스킨십에 대한 감정을 꼭 나눈다 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나눠지지 않으면 여자는 좀 부정적인 생각, 걱정, 불안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요. 여성을 안심시킨다라는 거는 여자의 부정적인 사고 회로를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굉장히 서로를 위한 좋고 안전한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체관계에 대해서 여자의 불안도가 남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요. 여자가 유체관계 이후에 불안감을 느꼈을 때 그게 안 좋은 어떤 반추로 확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오늘의 예시에서도 가늠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만의 스킨십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술을 마셔서 좀 감성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규칙에서 벗어나서 실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술이 취해도 내가 만든 이런 규칙들은 반드시 기억이 나거든요. 육체관계에 대한 매뉴얼은 정말 남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만남에서의 스킨십이 반드시 꿀은 아니다. 꿀이 아니라 지약일 수도 있다. 우리 순진한 남자 달링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스킨십의 룰, 스킨십의 단계가 진해질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꼭꼭 확인한다. 클럽에서 만났든 소개팅에서 만났든 술집에서 헌팅을 했든 간에 반드시 괜찮은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두 사람이 정말 참지 못하고 스킨십의 진도가 너무너무 빨랐다. 그랬다고 하면 스킨십 이후에 그 스킨십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정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 어제 너무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넌 어땠어? 넌 지금 감정이 어떠니? 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나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나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매너겠죠? 남자들이 스킨십하고 마음이 정말 싹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 여자 입장에서 정말 이용당했다, 수치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내 감정을 진지하게 잘 정리해서 감정의 흐름을 좀 상대방에게 정리해 주는 것은 그냥 상대방 여성에 대한 좋은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성적으로 남녀가 서로 주도권을 공평하게 나눠 가진 이런 쾌락의 축복이 비처럼 내리는 이런 시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동등하게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런 시대에 성적으로 서로 대화가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으며 해결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녀의 육체는 좀 다르지만 남녀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 모두 연약한 육체와 취약한 영혼을 가진 한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사랑하기 너무너무 좋은 겨울이잖아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는 그런 달링들의 멋진 연애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달링.